지원 훈련과 근로자 훈련 지원 과정이 나와 있는데 사업주 훈련, 사업주 지원 훈련으로서는 집체 훈련, 현장 훈련, 그리고 원격 훈련, 집체 훈련, 현장 훈련, 원격 훈련, 또 혼합 훈련, 또 그러면 유급, 휴가 훈련. 자, 1, 2, 3, 4번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집체 훈련, 보통 일반 과정에 같이 모여서니까 집체 훈련, 또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현장 훈련,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원격 훈련도 있고 현장 훈련과 원격 훈련을 같이 겸하는 혼합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것처럼 유급 휴가 훈련도 있다는 거, 유급 휴가 훈련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근로자 지원 훈련이 있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 본 거죠. 재직자 직업능력 훈련이든 근로자 직업능력 훈련이든 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똑같이 일반 과정, 외국어 과정, 그리고 원격 과정, 우리가 인터넷 과정이라고 설명했죠. 바로 그걸 똑같이 적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만 앞에서 배운 대로 온다면 일반 과정을 집체 과정이라고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집체 과정. 그런가 하면 외국어 과정, 그리고 인터넷 과정, 사업재정의 원격, 그중에 원격 과정이죠. 인터넷 과정. 그렇게 해서 지원할 적에 일반 과정은 80에서 60%를 지원을 하고 외국어 과정 60%, 그리고 인터넷 과정은 100%를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지원으로서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훈련 과정도 있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훈련 과정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출제되지 않아서 집체 훈련, 현장 훈련, 원격 훈련, 그리고 혼합 훈련, 그리고 특이한 유급 휴가 훈련이 있다. 그리고 근로자 지원으로서는 일반 과정이라고는 집체 훈련과 외국어 과정, 그리고 인터넷 과정, 원격 훈련 과정이지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비정규직을 위한 능력개발 과정으로 능력개발 카드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과정, 외국어 과정, 인터넷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를 가지고 바로 밑에 문제도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제도에서 훈련기관 나와 있네요. 훈련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 과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에 따라 훈련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서 훈련기관의 종류가 쭉 나와 있습니다. 훈련기관의 종류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 오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또 그럼 비영리 법인단체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이라고는 대학을 말합니다.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따로 오른쪽에 적었습니다만 평생교육시설 9개가 있습니다. 또 학원 설립 운영 및 가유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 기타 사업주 등이 설립한 시설, 또 개별법에 의한 훈련시설 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훈련기관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그리고 직업능력개발단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직업능력개발단체, 이 3가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직업훈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평생교육부에 보면은 9개가 있는데 이 9개를 암기하자고는 않겠습니다만 9개에 보면은 우리가 암기하는 그 약간 틀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학, 거기 보면 사내대학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거기 보시면은 대학의 형태로서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 그러면 3번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번에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를 또 대학 2개로 나눴고 학교 2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보면은 부설이 나왔으니까 부설이 또 거기 보면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원격 평생교육시설과 지식인력개발 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앞으로 해서 대학이란 이름으로 2개, 학교란 이름으로 2개, 그리고 부설이란 이름으로 3개, 거기다가 원격 그리고 지식인력개발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9개로 정리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손으로 평생교육시설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서는 3개가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는 직업능력개발, 그렇죠? 직업능력개발 해서 2가지, 맞으면 3가지가 모두 직업능력개발이란 말을 씁니다. 또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또 쓰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그리고 또 직업능력개발 단체가 있습니다. 훈련시설과 훈련법인은 단체도 역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평생교육법에 의해서는 9개가 있다고 그랬죠. 9개. 첫 번째 쭉 9개를 쓰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학교 부설의 평생교육시설. 암기하기 좋게 학교로 붙였습니다. 다음에 부설이 있으니까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그러면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또 3개 적었습니다. 또 대학이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제는 대학으로 붙였습니다. 대학으로. 7개 됐네요. 거기에다가 원격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지식인력개발 단체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9개로 나누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법이 되겠어요. 학교란 이름으로 2개, 부설이란 이름으로 3개, 그리고 대학이란 이름으로 2개, 그리고 원격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9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등교육법은 학교도 있고 해서 쭉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훈련 내용과 대상에 따른 훈련의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훈련에 아까는 지원을 가지고 사업주 지원 사업으로서는 일반 훈련, 원격 훈련, 현장 훈련, 혼합 훈련, 그리고 유급 휴가 훈련이 있었고 근로자 지원으로서는 일반 훈련, 즉 집체 훈련, 그리고 외국어 훈련, 인터넷 훈련 이렇게 3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에는 훈련 대상과 훈련 내용과 대상에 따른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2차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1차, 2차에서 언제나 다뤄지는 문제가 역시 여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훈련의 유형 보면은 훈련 대상, 훈련의 유형으로 여기는 지원을 빼고 이제는 또 다른 영어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대상이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거기 오면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이 있습니다.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양성훈련이라는 것은 신규 진입자를 위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보나마나 대상은 신규 진입자를 위한 훈련일 거예요. 향상훈련은 현재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금 현재 업무 수행 능력을 보다 높게 끌어올리기 위한 재직자 대상의 훈련일 거예요. 그래서 전직훈련은 전직 예정자나 전직 예정자나 또는 은퇴자에 대한 훈련이 바로 전직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 내용으로 본다면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이죠. 여기는 기초적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은 양성훈련이 되겠고, 그에 비해서 향상훈련은 양성훈련을 받은 자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다 높은 그렇죠? 완전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것은 향상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